여러분, 혹시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자식의 명문대 합격 소식부터 새로 산 비싼 차 이야기, 심지어는 수십 년 전 잘 나가던 시절의 무용담까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왠지 모를 피로감이 먼저 몰려오지 않으셨나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해서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다가도 그것이 과한 자랑으로 변하는 순간 거부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랑을 하는 본인은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자신의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생채기를 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착각에 빠져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빛나는 부분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깊숙이 감추어 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작은 조각 하나를 온 세상에 알리지 못해 안달하며 결국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고 맙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존경을 받고 어떤 이는 끊임없는 말 속에서 경멸을 얻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고난 속에서도 삶의 품격을 잃지 않았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오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닫고 사람의 도리를 연구하며 수많은 제자들에게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힘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남부럽지 않은 지위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자신도 모르게 외톨이가 되어버린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원 벤치에 박석훈 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하면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고 그의 결정 하나에 막대한 자본이 움직였습니다. 은퇴할 당시만 해도 박석훈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충분한 퇴직금이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건강 또한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이 그저 여유롭고 화려한 제2의 인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은퇴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그의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러 가자고 조르던 후배들도 한 수 가르쳐달라며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들도 이제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박석훈 씨는 서운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가거나 예전 직장 동료들의 모임에 얼굴을 내밀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박석훈 씨가 하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이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큰 상을 받았는데 말이야. 내가 이번에 재테크로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그는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자신이 여전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슬그머니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피했고 어떤 이는 시계를 보며 바쁜 일이 있다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박석훈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잘된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 아닌가?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박석훈 씨는 우연히 길에서 옛 친구인 이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정호 씨는 학창 시절부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인근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석훈 씨는 습관처럼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부터 며느리가 사준 비싼 영양제 이야기까지 그의 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박석훈 씨가 한참을 떠들다 문득 목이 말라 찻잔을 들었을 때 그는 이정호 씨의 낡은 외투와 소박한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박석훈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친구군,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초라하게 다니니 말이야. 내 자랑이 이 친구에게는 자극이 되었겠지. 그는 동정심 섞인 목소리로 이정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호야,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자식들은 속 안 썩이고? 이정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저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자식들도 자기들 앞가림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니 고마울 뿐이지. 박석훈 씨는 이정호 씨의 대답이 너무나 시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내심 이정호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박석훈 씨의 삶을 부러워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박석훈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 초라해 보이던 이정호 씨는 사실 수백억 대의 자산가였고 그의 아들은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였으며 자신은 은퇴 후에도 조용히 지역사회를 위해 거액을 기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석훈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왜 그 대단한 사실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처럼 자랑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을까? 박석훈 씨는 그날 밤 서재에 꽂혀 있던 낡은 인문학 서적들을 뒤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약용 선생의 글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품격이 떨어지고 자랑이 심하면 적이 많아진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숨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낸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석훈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며 채우려 했던 것은 사실 내면의 공허함이었고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내뱉었던 말들이 오히려 자신의 주변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이정호 씨는 내면이 가득 차 있었기에 굳이 밖으로 꺼내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박석훈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성취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진정한 가치는 내가 입을 열어 설명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묵하고 행동할 때 타인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었을지 모르지만 노후의 삶은 조화와 통합의 시기여야 합니다. 내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 상처가 될 수 있고 내 잘남이 누군가에게는 시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인격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에 돈 자랑을 하는 것은 주변의 파리떼를 불러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친구보다는 당신의 돈을 보고 다가오는 가짜 인연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재물을 비밀리에 저장해 두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 못하다. 재물을 나누어 주면 그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지만 움켜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자랑하는 재물은 타인의 시기심을 자극할 뿐이지만 남모르게 베푸는 재물은 당신의 덕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밥 한 끼를 살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지갑을 여십시오.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곳에서 결제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배려를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넉넉함, 그것이 바로 노후의 품격입니다. 둘째로, 과거의 지위와 명성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라는 말은 노후에 가장 피해야 할 말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말 그대로 지나간 시간의 기록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임원이거나 사장이었던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간 박석훈, 이정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나 유배지에 있을 때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며 천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과거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신을 꼬고 땅을 일구며 평범한 백성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현재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가 불행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읽고 있는 책 한 권, 내가 가꾸는 작은 화분 하나,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이름표를 떼어냈을 때 남는 진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경력에 감탄하기보다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겸손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더 큰 존경을 보낼 것입니다. 셋째로,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려 자랑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부모들의 대화 주제 중 8알은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지 부모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는 자괴감을 주거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들의 성취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혹여나 자신의 이름에 기대어 거만해질까봐 늘 경계하고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었다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식의 노고를 치하해 주십시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자식의 성공담 대신 자식과 함께했던 소박하고 따뜻한 추억 한 토막을 나누는 것이 훨씬 인간적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이 됐어 라는 말보다 지난 주말에 아들이랑 오랜만에 산책했는데 참 좋더라 라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넷째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과시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려 들거나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고집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대 최고의 천재였지만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말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기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가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군 하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입을 열어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귀를 열어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십시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가 가끔 건네는 짧은 조언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다섯째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도왔거나 기부를 했다면 그 사실은 당신과 하늘만이 알면 충분합니다. 선행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은 순수한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장식품으로 전락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타인을 도울 때 항상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자랑하는 선행은 받는 사람에게 부채감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쌓이는 법입니다. 이름 없는 꽃이 산속에서 홀로 피어 향기를 바라듯 당신의 선행도 조용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향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코끝에 닿아 당신을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자신의 고난과 고생을 훈장처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밥 먹듯이 밤을 새웠고 나 때는 이런 건 일도 아니었어 라는 식의 고생담은 듣는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당신이 겪어온 세월의 무게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을 알아달라고 강요하는 순간 그 가치는 퇴색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거나 남 탓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학문적 성취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낸 것은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현재의 평온함에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당신의 주름진 손과 깊은 눈매가 이미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깊이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강인함,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일곱째로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과시하지 마십시오. 노년기에 건강한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뽐내는 것은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등산을 몇 시간씩 해. 나는 약 하나 안 먹어. 라는 말은 몸이 아파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데 소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픈 친구의 손을 잡아주며 공감해주고 함께 천천히 걸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건강한 육체보다 더 귀한 것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여덟째로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좀 아는데 내 친구가 어디 높은 자리에 있는데 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맥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연의 끈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많은 명사들과 교류했지만 결코 그들의 권세를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는 데서 나옵니다. 누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느냐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어놓기보다 내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에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결국 내면을 가득 채워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물이 반만 차 있으면 출렁거리며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지혜와 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자석이 됩니다. 반대로 속이 빈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소리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소음이 되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다시 박석훈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말수를 줄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친구들의 고민을 먼저 물었습니다. 자식 자랑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면 정약용 선생의 글귀를 떠올리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친구들의 슬픔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낡은 구두 뒤축에 담긴 고단한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연락해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석훈 씨를 먼저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훈이 자네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 자네는 어쩜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나? 사람들은 박석훈 씨의 침묵 속에서 깊은 배려를 느꼈고 그의 짧은 대꾸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 임원 박석훈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존경받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서재에는 이제 자랑거리 가득한 트로피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사람들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타인을 들여놓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숨겨서 남을 돋보이게 하고 무식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여 남을 가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든 금덩어리를 자랑하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화려한 과거의 훈장을 뽐내기보다 현재의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행복한 노후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집니다. 명예도, 재물도, 권세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한 줌의 재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겸손의 향기와 배려의 흔적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가장 고귀한 예의입니다. 자랑을 멈추는 것은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겠다는 당당한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의 잘난 점 3가지를 말하고 싶다면 그중 2가지는 꿀꺽 삼켜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1가지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 1가지를 찾아 진심으로 칭칭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입이 간지럽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운 그 자리에 더 큰 존경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평온함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보낸 고독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남의 눈에 비치는 화려한 나보다 내 양심 앞에 떳떳하고 평화로운 내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자랑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잔칫집이 아니라 깊은 숲속의 옹달샘처럼 조용하고 맑아서 누구나 찾아와 마음을 적시고 갈 수 있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묵묵히 갈고 닦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지혜는 싹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깊고 풍성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은 또 다른 지혜를 찾아 나서는 저희에게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언제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